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 부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고 반박했는데 의외의 곳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아요. 방금 김영민 의원 질의에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앞서 증인 선서를 했던 최 부총리, 위증이 될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근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해를 불러 이렇게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송곳을 생각합니다. 최 부총리가 가까스로 위증의 벌을 모면한 사이 경찰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경호처장이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던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비화폰 서버,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간이 수색 대상입니다. 대통령 없이 비어있는 공간이었기에 오늘은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목이 집중됐지만 6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부터인데 7시간 넘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비상계엄 4개월이 지났고요. 또 대통령 체포 저지와 관련된 행위들도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수수색을 한다면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이긴 하지만 압수수색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늦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늦긴 했죠.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 직후부터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 대체 왜 했는지, 그리고 누구랑 모의했는지, 누구랑 상의했고 어떤 사람들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위법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대통령이 그것까지 실제 집행까지 했는지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12월 4일 새벽에 그게 해제가 됐으면 그 직후에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서 자료들을 확보했었어야 되죠. 근데 지금 경호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뭐 논의 이런 것들, 뭐 메모, 예를 들면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누군가는 수첩에 적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메모를 남겼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회의 자료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도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또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는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왜 막았는지, 누가 막았는지, 그러면 혹시 총기와 관련돼서 어디까지 준비를 했고 누가 그 명령을 했는지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인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그래도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비화폰과 관련된 것들, 비화폰 지급 대장이라든지 누구한테 비화폰을 지급했고 비화폰의 서버에 있는 통화 내용은 몰라도 통화 내역, 누구랑 누가 비화폰으로 통화했는지까지는 온전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아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나 이런 정상적 대통령실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비화폰 서버조차 삭제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그런 내부 직원의 지금 증언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그 최소한의 증거까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지금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만약에 비화폰 서버를 들여다보고 삭제를 했는지 그 증거까지라도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삭제하는 그 흔적까지 남아 있다면 그거에 대한 죄를 묻는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들어가서 비화폰 서버를 비롯해서 나머지를 샅샅이 수색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릴 과제가 저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했지만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뭐 늦었냐 안 늦었냐도 중요한 문제고 될까 안 될까부터가 궁금해요. 사실 지금 압수수색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보는 분들께서는 야, 예전에 이거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나왔을 때 그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처럼 위법 소지가 짙은 일을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만도 한데 일단 지금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도 공무상 비밀이 있거나 아니면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이 그때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 이거는 어쨌든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절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리자의 승인이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관리자가 누굴까요, 지금? 지금 현재 경호처장이죠. 경호처장, 대행, 차장이 되겠네요. 차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 지금 경호처장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이제 그 협의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례 비춰봤을 때 이게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먼저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빨리 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많이 서두르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저번에 그 구속영장 취소 한번 됐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가 적법 절차 원칙 위배로 인해서 한번 됐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 전체가 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보다는 법에 정한 절차에 맞게 따박따박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법 절차를 어길 경우에는 추후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상황도 그렇습니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전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점을 짚어주신 거고요. 김보엽 위원님, 예. 그렇다면 경호처가 협조하면 될 문제인데 왜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보세요?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는 것, 이게 증명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헌재에 의해 파면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내란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다. 이런 걸 입증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 인멸할 증거가 더 남아 있는가? 저는 그것도 의문인데요. 이렇게 수사기관과 경호처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있고 혹은 권한을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경호차장은 막을 테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행이 이제 파면도 됐고 사저로 옮겼으니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호처가 협조를 하라. 왜냐하면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파면이 되어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많이 봐봤자 전직 대통령이고 그 공간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경호상의 이유 혹은 안보상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은 없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고 대통령 출마할까 말까 이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작 해야 될 일은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조정을 하고 경호처 협조하라라고 명령을 하면 따라야죠. 예, 비화폰 서버가 특히 주목이 되는데 비화폰이 누구누구에게 지급이 됐고 또 말씀하신 대로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는가 정도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다 지워버렸을 것이다, 인멸이 됐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CCTV뿐만 아니라 비화폰 서버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지울 가능성도 있지만 지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정으로 그걸 계속해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해당 기간이 도과를 하면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 기간을 계속해서 기다리느라고 관저에서 늦게 퇴거를 한다거나 체포영장을 집행 저지한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본의 진술에서도 여인영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이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비화폰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켜지지가 않더라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비아폰 내의 보안 앱이라고 하는 것은 원격으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호처가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 자료를 지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성훈 처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본 수사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비아폰 서버 관리자한테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외부의 개입, 자동 삭제 모든 가능성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인데 이 형사소송법 때문에 계속해서 못 찾고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자, 그리고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 중에 또 하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밝히기 위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된 CCTV 확보입니다. CCTV도 남아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것도 걱정이죠. 뭐 삭제했을 가능성, 그리고 아까 이기인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이 지나서 예. 아니면은 이게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일부러 지운 것과 시한이 지나서 지워진 것은 나중에 흔적이 달리 나타나는 건 아니겠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기간을 최대한 버텨서 이게 통상적으로 몇 달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은 뒤로 밀려서 앞에 게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며칠은 무조건 버텨야 된다라는 전 내부적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 CCTV가 또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인 것은 물론 이 CCTV 자료가 확보된다고 모든 혐의가 입증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그 시기에 드나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단전단수 지시를 했을 때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이 직접 지시 받지 않았다고 자꾸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 본인의 주장입니다만 대통령 사무실 근처에 있는 뭔가 문서를 보고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건 게 이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지시했다는 간접 증거라도 뭔가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용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또 되는 겁니다.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국회에 대한 무력화, 언론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내란 혐의가 매우 더 짙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CCTV 기록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상민 전 장관이 안에서 어떤 내용을 듣고 나왔는지는 모르잖아요. 예. 아마도 또 다른 핑계를 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본인이 소방청장한테 전화했던 것은 문서 보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거짓말을 하겠습니다만 이상민 전 장관의 그러니까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성훈 경호차장이 아마도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차장이 이달 말까지만 하고 물러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상태거든요. 구속은 면했지만 현재 수사 대상이고 또 연판장 논란도 있었고 여러 해석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만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경우에는 좀 진작 그만뒀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집행 저지를 할 때 그때 경호처의 직원들이 사실 김성훈 차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경호처의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경호처라는 조직은 사실 국가 원생정부의 수반을 경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띈 조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조직의 기강이 흔들렸다면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호처라는 조직에 굉장히 큰 위해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진작에 그때 저는 사퇴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끌고 나중에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사실 보통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정도 범죄에 입건이 되면 직위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대기 발령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고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연판장 사태까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지금 김성훈 차장이 본인이 이제 현재 입고 있는 혐의를 뭐 제대로 뭐 방어권을 행사해서 벗는 것과 별론으로 경호처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와서 사퇴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화면에 나간 건 지난 주말이네요. 지난 주말에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모습 화면에 포착이 돼서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데 화면만 봐도 김성훈 차장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계 질서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이 말씀인데 김성훈 차장이 그만둔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이제 아까 보니까 본부장,
차장에게 예.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는데 그분도 김성훈 차장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은 쪽, 연판장을 돌린 쪽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아직 정보가 없는데 김성훈 차장이 자체적으로 이달 말 사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연판장 돌린 직원들을 징계할 방법이 없는가 뒤집기를 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호처 내에도 법무 담당이 있는 모양이고 그쪽에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하니까 사의를 표명을 한 거죠. 예. 왜 또 하필이면 이달 말인가 당장 사퇴하지 않고 네.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당사자도 지금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할 것인가? 윤석열 곁에 가서 집사가 되든 사병이 되든 그쪽으로 가서 붙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나의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달 말까지만 좀 봐달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회 행안위 소속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판장 돌린 직원들을 징계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다. 날짜도 수상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근거를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법무담당을 불러서 연판장 돌린 직원들을 징계할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 사람이 갑자기 4월에 그만두겠다? 날짜를 정한 것도 전 수상한 거 아닙니까? 어제 간담회에 모였던 경호처 직원들이 당장 그만둬야 된다 당신은. 그러고 있는데 김성훈 차장이 4월까지 대외적으로 할 일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는 연판장에 대한 압력. 두 번째는 본인이 해야 될 일, 증거인멸들이 완료된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의심의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첫 번째 연판장에 대한 압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가 주목이 되는데 본인이 해야 될 증거인멸을 이미 이제 완료했기 때문에 역할이 끝났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 제기예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왜 그리고 굳이 또 이번 달 말까지 버티는지도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 이기인 최고랑 제가 이야기했던 뭔가 이 서버가 밀리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추가적으로 며칠이 더 필요했던 건 아닐까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사실 들여다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들여다볼 수 없도록 지금 경호처가 끝까지 막고 있기 때문인 건데 저는 김성훈 차장이 빨리 저기서 물러나야 지금 사실 아까 이미 기강은 흐트러졌다고 하니다만 그 경호처 내부 직원들은 사실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워낙 규율이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에는 김성훈 차장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상 지금 직원들 다수가 입틀막 당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이 빨리 사라져야 그리고 아까 김보엽 그 대변인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광호 본부장이라든지 사실상 김성훈 차장 라인인 사람도 같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말끔하게 그 경호처 직원들의 입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야 경호처 직원들이 비로소 지금까지 자신들이 당했던 부당한 지시들, 뭐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법률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와 비교했을 때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걸 거부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이런 다양한 저는 자백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혼자는 못했을 것이고 직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 텐데 그것을 듣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김성훈 차장을 쫓아내고 내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걸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은 기각을 시킨 것이거든요. 검찰이 왜 유독 안가 부분은 기각을 했을까요? 저것도 추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안가뿐만 아니라 이제 비아폰 서버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이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하려면 첫 번째 그 압수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은 상태로
섣불리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게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나중에 형사재판 본안에 가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이걸 적법조차 원칙에 맞게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검찰이 계속 반려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언론 보도상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안가 출입이나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결국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청구했다가는 기각될 게 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었죠.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었던 그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금 검찰에서 몇 차례 반려했다가 결국 그 영장심의까지 거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죠. 하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아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근거에서 판단하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지 섣부른 음모론부터 제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긴 의원과 김보엽 의원도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사실 적법 절차도 좋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 이재용 회장을 안전가옥에서 만났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검찰이 사실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안전가옥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면 해당 안에 있는 정보들이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으로도 보는데 그건 잘못된 원칙이자 잘못된 판단이죠. 안전가옥 또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법 절차도 좋지만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되므로 저는 사실 계속해서 이 논란을 끌고 가기보다는 정치권에서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안전가옥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12월 4일 이완규, 김주현 등 윤석열과 가까운 법조인들 4명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공간입니다. 안전가옥은 대통령이 없이 그냥 관료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대책회의, 비밀 안가 모임에 윤석열도 참석을 했을 거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이 내란의 전후 맥락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해주길 바랍니다. 예.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보신 대로 오늘 법사위 청문회에 나왔는데 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장면, 더 뒤에 여러 장면들이 더 있거든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김영민 의원 질의에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실에서 휴대폰 기기 변경 내역 제출을 하라 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고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들 조용히 계시고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사과 못 받아서 난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네. 예. 뒤에 몇 장면이 더 있었죠.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고장나서 바꿨다. 그 사이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떤 기종으로 언제 바꿨다는 게 SK텔레콤의 자료로 답변이 왔다라는 점까지 짚었고요. 의도적인 발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헷갈렸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저렇게 이제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다가 증거가 나오자 말을 바꾼 것은 위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보엽 위원님.
질문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휴대폰을 바꿨느냐. 계엄 이후에요. 계엄 이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질문에는 휴대폰을 바꿨느냐였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분이 휴대폰을 처음 쓴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안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바꾼 적이 없다. 유심도 바꾼 적이 없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계엄 이후에 바꾼 적이 있냐라는 질문은 자기가 상상 속에서 넣은 거죠.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예전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휴대전화 바꿨느냐라고 묻자 한참 딴소리를 하다가 오해를 받기 싫어서 휴대전화를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휴대전화를 바꿨기 때문에 오해를 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뭔가 깨름직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휴대폰을 바꿨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증죄 여부는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도적인 위증인지 아니면 그 자료를 제출해놓고도 기억하지 못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증죄를 묻기에는 위증죄는 너무 약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내란 특검 수사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중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자, 류재호 의원님. 예, 일단 여기서 제가 변호사니까 법률적인 거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위증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해당 증언이 끝나기 전에 철회를 하면 그 위증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최상목 총리의 경우에 부총리의 경우에는 진행하던 와중에 본인 발언을 수습했기 때문에 일단 위증죄 성립은 안 되고요. 예. 전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최상목 부총리가 너무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대답을 했어야 됐던 게 아닌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본인 받아들이기로는 워낙 12월 3일 비상계엄 이 자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 이후 휴대폰을 바꿨냐 안 바꿨냐 이런 쪽으로 본인이 질문을 잘못 해석하고 대답을 단호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쉽게 들통날 거짓말이었어요.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통신사 조회만 해도 휴대폰 언제 바꿨는지는 쉽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예전 휴대폰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휴대폰 가지고만 있으면 그거 포렌식해서 그 안에 있는 자료 얼마든지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말을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예전에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소가 6명의 재판관밖에 없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했을 때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함으로써 그 교착 상태를 뚫은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환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고 나니 내란몰이를 하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니 아니면 내란 혐의로 인한 수사니 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인 의도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관련법상 위증죄 성립은 되지 않는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철회를 하면 위증죄가 성립이 안 된다.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시키지 않았다면 없다라는 답변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위증죄이고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위증죄가 아닌가. 예. 이 부분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에 그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과 관련해가지고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한 9시경에 집무실로 가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발언했다가 그게 위증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거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형법상의 어떤 처벌 형량보다 훨씬 더 이 감정법에 의한 처벌 형량 훨씬 셉니다. 저는 이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아주 엄중하게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증죄는 성립이 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저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괘씸한 게 아까 그 기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핸드폰인 S24에서 접이식 핸드폰인 폴드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기억 못할 리가 없거든요. 이 점으로 봤을 때 좀 고의성이 있는 거짓말로 좀 보입니다. 고의성이 있다. 예. 의견이 완전 갈리네요. 그렇죠.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금방 들통날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하찮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경제 맡겨놔도 됩니까? 40여일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를 민주당에서 계속 검토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트럼프 관세 전쟁 이런 상황 속에서 기획부총리, 경제부총리를 탄핵시키는 게 가당키나 하냐? 이 사람을 경제를 이끌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렇게 하찮은 거짓말이나 하고 불과 작년 12월에 바꾼 핸드폰도 기억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거짓말 아니면 기억 못한 거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에게 국가 경제 맡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당내에서 원래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를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탄핵 소추를 하자는 쪽과 아니다 실익이 없다라는 쪽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안 했었는데 이번 거짓말로 인해서 탄핵 소추를 그래도 해야 된다는 주장 쪽에 다시 목소리가 실려서 당내 논쟁이 또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전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뭐 환호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은 것은 아주 안 좋은 악례로 남게 될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정계선 재판관과 마은혁 재판관 중 왜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보류했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이런 나쁜 선례가 남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 그런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해왔고 여전히 그 판단과 지적은 유효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핸드폰이 과거 기계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어쨌든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중대한 증거가 원래 있었다면 그것을 인멸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중대하기 때문에 과거 거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들은 있을 테니까 그때 보다 선명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